오늘은 직선의 방정식 보겠습니다. 앞으로 해석기야, 그러니까 방정식의 뭐 교점이라든지 등등등을 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이 바로 직선이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자, 봐봐. 직선을 구하려면은 두 가지의 요소가 있으면 됩니다. 보통 그 두 가지만 찾으려고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직선이 지나가는 점, 두 번째는 이 직선에 기울어져 있는 정도, 기울기예요. 자,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의 증가량에 대해서 y의 증가량의 비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발생이 되냐면 직각삼각형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진다.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곧 만약 기울기가 2다라고 하면은 1대2 대 루트 5니까 필요하다라면은 이 x좌표의 거리를 가지고 이 길이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튼 이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이라면 우리는 이 직선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됐나요?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직선은요, 좀 특별한 직선들, 만약에 이런 직선들은 내가 표현할 수가 있겠지. 이 직선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좌표가 3,4이면 이 직선은 자 기울기가 0이죠. 기울기가 0이니까 0에 x-3에 플러스 4라고 해서 y는 4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맞죠? 그런데 y축하고 평행한 놈,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은 표현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기울기를 정의할 수가 없거든요. x의 증가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분모가 0이에요. 0. 그래서 이 i는, 이 친구는 얘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식은요, 온전하게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직선은 두 가지로,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런 꼴 아니면 x는 이퀄 p꼴. 모든 직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선은 둘 중 하나로 나눠지게 됩니다. 됐나요? 이 둘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는 이제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가 1이고 b가 0이고 c가 마이너스 p이면 돼요. 그럼 x 마이너스 p는 0이 되니까 x는 p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고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얘는 1차 함수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함수는 다시 말할게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자기는 문제 푼 게 전혀 이상한 게 없는데 답이 좀 다르다면 내가 이렇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푼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원의 방정식 갔을 때 여서와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가 생깁니다. 여튼 다양하게 설명하긴 했는데, 자, 이런 것 지금 다 일단 제껴놓고요. 99% 직선은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얘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돼요. 얘만 x1, y1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있는 직선. 이거는 m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m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m의 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x가 x1이 돼야 되고 y가 y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i는 항상 x1, y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 이 직선은 항상 x1, y1을 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는 직선의 방정식은 할 게 없습니다. 됐죠? 뭐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간단하게 보면 몇 가지 이야기만 할게요. 어떤 직선이 서로 만난다. y는 mx 플러스 n, y는 m'x 플러스 n. 그 다음에 서로 만나면은 m과 m'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고, 일치한 경우는 거의 보지 않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일치하는 케이스를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평행하게 됐을 때에는 m과 n이 m'이 서로 같다는 뜻이고, 단지 만나는 상황이 이제 좀 더 세분화되는데, 만날 때 수직으로 만나면 잘 알고 있죠? 수직으로 만나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알고 있죠? 여기 하나를 더 추가시켜야 되는데, 기울기가 1인 기울기 1짜리입니다. 이거 y는 x 플러스 k 하고 서로 대칭이 되게 직선이 존재한다면은 이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1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둘은 역수관계. 한 친구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얘의 기울기는 2가 된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울기는 수직한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한데, 수직한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서로 대칭인 것은 우리가 사실 그렇게 썩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칭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표현되었을 텐데 경계를 좀 줘야겠다. 이 페이지는 드릴게요, 선생님이. 일반형으로 표현되었을 때도 한 번에 보자마자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눈 있죠? 자, 우리 모두 i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를 보자마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얘 둘이 평행하네? 바로 알 수 있죠. y는 이퀄 2x 플러스 1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 보자마자 i는 수직이네?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더 알아야 되냐면, 일반형으로 표현되었을 때도 보자마자 알아야 돼요. 일반형으로 표현되었을 때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 것은 평행한 건 바로 보입니다. 일반형으로 표현되었을 때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0, 2x 플러스 3y 플러스 2는 0, 이런 식으로 이 숫자가 거의 같게 나올 거야. 어차피 그냥 b가 같게 나오긴 하는데, 평행하면은 2대 2는 3대 3 이걸 만족하면 평행하게 되는데, 그냥 주어진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평행하면 그냥 아예 개수,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아예 같게 줘요. 아예 이렇게. 얘들은 그냥 뭐 한 거야? 평행한 거야. 평행한 거. 이해되니? 내가 만약에 4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하고 평행한 직선을 나타내야 된다. 평행한 직선을 표현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 넘겨가지고 y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 y는 마이너스 4x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랑 평행한 직선을 표현하고 싶으면 4x 플러스 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평행한 직선을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표준형으로 바꿔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형도 익숙해지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수직인 직선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 수직인 직선도 주로 표현되는 방식대로만 해드릴게요. 보자마자 알아야 돼. 3x 플러스 4y 플러스 3은 0하고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7은 0처럼 자리가 바뀌면서 둘 중에 하나의 부호가 바뀌면 수직이야. 자리가 바뀌면서 둘 중에 하나의 부호가 바뀌면 서로 수직이야. 그냥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자마자 알아야 돼. 보자마자. 보자마자 아, 이 둘은 서로 수직인 관계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이 그래프를 연출할 때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편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어서와 민민 화장을 원래 눈썹이 크지? 아니 바빠 죽게 나 지금 화장하고 왔다니. 아 맞다 원래 눈썹이 돼 있지. 많이 지워졌네. 아 네. 자 오케이.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5x 플러스 12y 플러스 4는 0과 내가 수직인 직선을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12x 마이너스 5y 플러스 c는 0이라고 이렇게 자리 바꾸면서 하나의 범위만 바꿔주시면 바로 수직이 됩니다.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행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얘분의 얘거든요.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얘의 기울기는 3분의 4가 되니까 얘들의 위치가 바뀌면 분자 분모가 바뀌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의 보가 바뀌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12분의 5 마이너스 12분의 5 여기는 5분의 10이니까 서로 수직이 되는 거예요.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챘을 수도 있는데 되게 예쁜 숫자죠? 또 올라야지. 3대 4대 5 5대 12 대 14 이것들은 기울기를 표현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흔한 삼각형들이 나오는 친구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숫자들은 그림을 그려서 그냥 도형의 성질만 이용하셔도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만 이용하셔도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자, 됐나요? 이 정도로 보시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하나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식으로 문제를 푸시는 것을 기본기로 하되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것은 플러스 알파로 갖고 가세요.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가보죠. 세 개의 점이 있는 꼭지점 3개를 OA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원점을 지나서 AB하고 만나는 점을 C라고 할 때 OAC와 OBC의 넓이의 비가 2대1입니다. 자, 이것은 좌표축이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선생님은 좌표축을 그릴지 말지 결정을 먼저 하는데 좌표축이 필요한 문제인지 필요하지 않는 문제인지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좌표축이 필요한 문제일지 아닐지 생각해봐요.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으면은 그냥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편한 대로 그림을 그리시고 O, A, B 아무렇게나 잡습니다.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난 직선을 그려서 이 삼각형을 줄로 쪼개는데 OAC와 OBC의 넓이의 비가 2대1이 돼야 된대요. 여기가 2대 1이 돼야 된대요. 여기에 2대1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두 삼각형은 높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의 b가 2대1이라는 뜻이야. 그치? 그러면 이 아이는 BA를 또는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되겠네요. 이 점만 구하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 점도
자,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실 분들은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고, 내분점 공식은 A, B의 2대1 내분점 C는 3분의 2B 플러스 A, 이렇게 해서 시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OC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되고요. 두 번째, 저는 공식보다 그냥 바로 이렇게 숫자 쓰는 게 더 나아요. 어떻게 해요? 3에서 마이너스 3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이 떨어진 거야. 6이 떨어졌으니까 x좌표는 계속해서 2씩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x좌표는 1이에요, 선생님. y좌표는 마이너스에서 7까지 9가 커졌죠? 9가 커지면은 이제 y좌표는 3씩 커지는 거예요. 3이 커졌으니까 여기는 1,1이에요. 그래서 0,0과 1,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x입니다. 라고 이렇게 속도 부분에서 좀 더 빠르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자, 1050번 그래프의 ABC의 문자의 부호를 보는 거고요. 이거는 ABC 단독적인 문자는 불가능합니다. 부호가 단독으로는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2x 플러스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은 C라는 이 직선하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이퀄 0이라는 직선은 서로 같은가요, 다른가? 같은 거니까 이 직선이 결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ABC의 문자의 부호가 결정된 건 아니야. 이해되니?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뭐만 결정되냐면 두 문자 사이의 부호의 관계만 결정됐어. 여기가 뿌뿌마이면 여기는 마마뿌. 이 관계만 결정돼야 되는 거야. A하고 C가 둘 다 양수이거나 뭐 둘 다 음수이거나 이런 식으로. 어서 와라. 어이.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하나만 봐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두 개를 다 봐볼게. A, B, C. 자, 볼까요?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야.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 기울기 보시다시피 내려가고 있으니까 음수. 마이너스 B분의 C가 Y절편이야. Y절편은 양수.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나면 둘의 부호는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둘의 부호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해되니?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부호가 바뀌고 B분의 A의 부호하고 AB의 부호는 같으니까 AB의 부호는 뭐하고? 같고 BC의 부호는 다르다. AB의 부호는 같고 BC의 부호는 다르다. 어떤 경우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다. 똑같은 직선이 나오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관찰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A가 양수, B가 양수, C가 음수 하나만 보시면 돼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때 C분의 B는 기울기, 마이너스 C분의 B가 기울기인데 양수죠. 기울기 양수. 마이너스 C분의 A가 Y절편인데 Y절편도 양수.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것이고 지나가지 않는 사분면은 4분면이 되겠네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학교 시험지가 좀 쉽게 출제가 되면은 나오는 문제. 쉽지 않다 싶으면은 절대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중학교 때 넘어가거든 이런 것들. 자, 세 개의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C가 여기에 있지 않고 따로 벗어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만약에 붙어 있다라면은 이렇게 연결시킨 직선의 기울기하고 이렇게 연결시킨 직선의 기울기 같을 거야. 그런데 C가 벗어나 있다라면은 그 기울기가 서로 같지가 않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뭐 AB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가 다르다고 해서 문제를 형 이루지 않는다고 했니? 삼각형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은 동일 직선상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AB의 기울기하고 BC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AB의 기울기 만들면 되고 BC의 기울기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할게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자, 보죠. 세 개의 점이 있고요. 꼭지점이 있고 삼각형 ABC가 만들어졌습니다. 세 개의 점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쪼갠대요. 자, 좌표축을 그릴지 말지부터 결정합시다. 좌표축이 필요한 문제입니까? 필요하지 않는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은 좌표축은 전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편한 대로 삼각형을 만들고 좌표를 설정합니다. 3,2 마이너스 1,2 1, 마이너스 1. 그리고 우리는 이 직선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생긴 직선이 아니에요. 얘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직선은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줍니다. 99%의 확률로 기울기를 알려주거나 얘가 지나가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 친구는 우리에게 기울기를 알려줬을까요? 아니면은 지나는 점을 알려줬을까? 네, 지나는 점을 알려준 겁니다. m에 관한 항등식으로 표현하시면 되죠. 얘는 y는 아니면 우리가 직선을 보는 그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어디를 지나가죠? 3,2를 지나는 직선이야. 3,2를 지난다. 3,2가 굉장히 특별한 점인데요. 그죠? 3,2는 A예요. A를 지나면서 넓이를 반으로 쪼개려면 어디? BC의 중점을 지나야 되죠. BC의 중점을 M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주고 직접 구해내면 두 개에 대해서 반 쪼개니까 0, 두 개에 대해서 반 쪼개니까 2분의 1 해서 A와 M을 지난 직선의 반지식을 세우거나 아니면 M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M은 뭐죠 지금? M은 기울기지 않습니까? M은 기울기니까 여기서 바로 잡아도 되겠죠. X의 증가량 3 빼기 0 네, Y의 증가량 2 빼기 2분의 1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네요. 분자 분모 2를 곱하면 6분의 3인가? 그래서 2분의 1 나오면 되겠네요. 되었어요? 다른 질문들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꼭 수업을 잠깐 멈추시고 질문을 해주십시오. 자,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자, 뭐 상식적인 도형들만 나와 있습니다. 삼각형은 꼭지점하고 대변의 중점을 지나가면 되고 평행사변형 류, 즉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들은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한 가운데 점이죠? 반으로 쪼개지고 정육각형이 나오는 경우는 내가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역시 중점을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원은 중심을 지나가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가보죠. 나머지는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059번 한번 봐볼게요. 직사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두 개의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 넓이를 정확히 3등분을 한답니다. 3등분을 한대요. 그때 A하고 B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됐어요? 오케이. 어떻게 하지? 좌표를 잡을까?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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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표를 잡을까? 일단은 첫 번째 1단계 풀이는 그럼 좌표 잡는 겁니다. 무조건 여기가 뭐가 되고 0,B 0,A 4, 4 더하기 B 4, 4 더하기 이게 1단계야. 1단계 풀이는 모두 다 좌표를 구해서 이걸로 식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거예요. 가보자.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지? 사다리꼴 넓이 하나씩 표현해볼까? 이 길이는 9-A
이 길이는 9-4 플러스 a 됐어요? 여기 y좌표가 풀고 y좌표가 이거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 사다리 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높이가 4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9-a에다가 9-4 더하기 a 해서 식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의 식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이 사다리꼴 식을 만들어서 같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오케이? 1단계 풀이야. 글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인데 이 문제에 어울리는 풀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2단계 풀이는 네,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니까 이 넓이가 전체의 3분의 1이다. 전체의 넓이가, 이 사각형 전체의 넓이가 4, 9, 36이니까 여기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12가 되더라. 근데 이것의 높이가 4니까 밑변의 길이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된다. 2단계 풀이는 그나마 계산하기 쉬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서 a 빼기 b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a 빼기 b 곱하기 4는 36의 3분의 1이니까 a 빼기 b가 얼마이다? 3이다 라고 놓고 오케이, 이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3단계는 그냥 보자마자 하는 거예요. 쌤이 그때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삼각형 이렇게 하면 되니까 높이가 같은 삼각형과 직사각형과 사다리꼴이 있을 때 예를 드는 게 좋으니까 여기를 3, 여기를 3이라고 했을 때 이것과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은 가로하고 세로를 더한 여기에 6이면 넓이가 똑같아집니다. 이것과 넓이가 똑같은 사다리꼴을 보면 여기가 뭐 2이고 여기가 4이면 넓이가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도형을 보는 방법 같은 거니까 수학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같으면 넓이가 같습니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얼마예요? 6이에요. 여기 윗변 0이죠. 0.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얼마예요? 6이에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얼마예요? 6이에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얼마예요? 6이에요. 그러니까 높이가 같으면 윗변과 아랫변의 합이 같으면 넓이는 같게 유지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봐봐. 여기에서 우리 이거 알 수 있다고. 내가 얘를 이렇게 한번 잘라서 보자고. 그러면은 이 길이가 4니까 이 길이도 4라고 지금 됐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냥 네, 여기의 길이 얼마였어요 아까? 3이었나요? 3이었어요? 여기도 3이니까 이 평행사변형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은 6이죠. 그럼 여기도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6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이미 4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지? 얘 더하기 얘가 6이 돼야 돼요. 넓이가 같으려면. 여기가 이미 4야. 여기가 얼마가 되어야 6이 되죠? 이 길이가? 1이면 되죠. 맞나요? 1이면 돼요. 저기가 1이면 여기도 당연히 대칭이니까 1이 되고 여기 5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B는 1이고 A는 4가 되는 거예요.
넓이가 같으려면 이 사다리꼴이랑 여기에 있는 평행사변의 넓이가 같다고 하는 것은 윗변과 아랫변의 합이 같다는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더 쉽게 해볼까요? 더 쉽게. 여기 구조. 그럼 세 개의 사각형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은 총 18이죠. 맞잖아요. 윗변은 9 더하기 9니까 총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18 나오잖아요. 9 더하기 9니까. 그 세 개가 3등분해서 나눠먹으면 돼. 다 666으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18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더 쉽게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겠죠.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세 개의 사각형의 윗변과 아랫변을 다 더하면 18이에요. 9 더하기 9니까. 그 18을 세 개의 사각형이 똑같이 나눠 먹으면 돼요. 18 나누기 3, 6.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 여기가 6이면 되니까 여기 이미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얘 더하기 얘가 6이면 되는데 이미 이 길이가 4니까, 기울기가 1이어서 길이가 4, 여기도 4니까 1, 1이면 되고요. 이 도형이랑 이 도형은 당연히 합동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1, 5이면 된다. 그래서 B가 1, Y가 편이니까 여기가 B니까 여기가 A니까 A는 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도형 기울기를 적절히 잘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좌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생각보다 식이 매우 길어집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식이 길면 실전에서 쓰기가 좀 부담돼요. 자기는 식이 길어도 된다. 그러면 빨리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말하지만 그렇게 해도 가능해요. 정말 빨리 써요. 정말 그 계산 과정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 친구들은. 그러면 식으로 많은 문제를 연습해서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2단계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전체의 넓이에 여기가 3분의 1이니까 이 길이가 3이면 되겠구나. 나머지 그러면 요놈의 넓이가 뭐 얼마이면 되겠구나. 나머지 12이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짜 알려주고 싶은 거는 넓이를 보는 시각 같은 거예요. 이겁니다.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는. 됐습니까? 네.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개념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꽤 많죠? 자, 삼각형 세 개의 직선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에 나누어지는 평면들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정리해 주고 가도록 할게요. 자, 1070번 봐보세요. 세 개의 직선에 서로 다른 세 직선에 의하여 평면이 4개로 쪼개진다. 오케이?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 개의 직선으로 평면은 과연 몇 개로 쪼개질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세 개의 직선이 서로 다른입니다. 겹치는 거 없어요. 세 개의 직선이 평행할 때. 두 번째는 두 직선이 평행한데 한 직선만 평행하지 않을 때. 세 번째는 세 직선이 그 누구도 평행하지 않고 대신에 한 점에서 만날 때. 마지막으로 세 직선이 누구도 평행하지 않고 한 점에서도 만나지 않을 때. 세 직선으로 평면상에서 세 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이 네 가지가 답니다. 공간이 몇 개로 쪼개지는지 봐볼까요? 여기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4개로 쪼개져요. 맞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쪼개지고요. 여기도 1, 2, 3, 4, 5, 6. 여기도 평면이 6개로 쪼개집니다. 이게 가장 많은데 1, 2, 3, 4, 5, 6, 7. 이가 제일 많습니다. 7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좌표 평면이
4개의 부분으로 나눠진다라는 말은 3개의 직선이 다 평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세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보시면은 2대1이지 않습니까? 2대1. 평행하면 이 B가 똑같아야 되니까 2대1이면 여기도 2대1이 돼야 되고 여기도 2대1이 돼야 돼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2배가 돼야 됩니다. 2배. 그러니까 B는 2분의 1이 돼야 되고 A는 2가 돼야 되죠. 됐죠? (2월달이) 벌써 15일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2월달이 28일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절반을 넘어갔습니다. 13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3월 1일, 3월 2일날 계약이 3월 1일까지 포함을 하면은 14일 정도 남았네요. 잘 준비하셔서 계약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지금 출전하시는 선수들도 올림픽 기간에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올림픽 나가서 거기서 대충 하고 있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을 거야 아마.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만 하고 대충 하는 사람들 시험을 진지하게 임하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어차피 그 기간 다 열심히 해. 근데 뭐가 결국에는 승패를 정하냐면은 준비 기간에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준비 기간에. 운동 선수들 진짜 너희들 훈련한 거 보면 미쳐버려. 저게 가능해? 난 싶을 정도로. 뭐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됐겠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됐겠죠. 저게 가능해? 저게 가능해? 뭐 강화하는 작업이라 뭐 게임할 때 뭐 강화한다 그러잖아요. 아이템 막 누르고 막 강화하는데 강화가 깨지기도 오지게 깨져. 근데 깨지는데 다시 운동 선수들이 깨진다고 하는 것은 부상을 입는 거겠죠. 깨져도 다시 재활하고 강화하다가 안 깨질 수가 없어요. 내가 뭐 그런 게임을 해보진 않지만 하다 보면 엄청 많이 깨지지 않습니까? 감스트가 하다가 열심히 깨져가지고 한 것만 많이 봤지. 어쨌든 깨져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부상을 입어도 계속해서 재활하고 성실하게 재활하고 다시 쌓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룩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인생도 똑같고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너희들이나 나나 똑같아. 열심히 깨져도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준비하면은 어느 순간 보면 올라가 있어요. 그건 제 사실인 것 같아. 나는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자신의 최정점까지 올라가 보고 난 다음에 주가되지 않겠습니까? 내 정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물론 벌써 아직 너희들이 너무 어린데 죽는다는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는 이제 내리막길을 이제 타고 있는 상황에서 내 정점이 어딘지 아직 모르는데 나도 정점까지 올라가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정점까지 올라가 보고 이제 인생을 하직해야 되지 않겠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너희들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잖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번 한계치를 한번 느껴봐요. 내가 찍으면 내 인생 최대 등수는 몇 등일까? 야 3년밖에 기회가 3년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최대 등수는 평가할 수 있는 게 3년밖에 안 남았어. 난 끝났잖아. 내가 여기서 등수를 어떻게 매겨? 수안동에서 전부 다이다이 떠가지고 할 수도 없고. 아니 할 수가 없잖아. 지금 난 등수를 다 매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해. 나는 너희들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고 학교 다닐 때. 내 인생 최고 등수는 아니 물론 이제 상황이 좀 다르긴 했어. 상황이 좀 다르지. 워낙에 선수가 많았으니까. 나도 그때 그 등수를 받고 나도 내가 믿기지 않는 등수를 받긴 했었는데 내가 믿기지 않는 등수를 2번 맞아봤어. 2번. 최하하고 최고. 기복이 굉장히 커요. 나는. 최하는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때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야 연애하지 마. 미안.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저 공부를 아예 안 해서 시험 기간에 그때는 내신이 지금만큼 중요하던 때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때는 내신의 비중이 높지 않았어. 그래서 사실은 한 번 정도 맞춰도 인생만 날아가거나 그러진 않았어. 지금은 한 번 맞추면 날아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높은 데를 지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의대 이상을 지망하시는 분들은
그 몇 번의 시험이에요 지금? 12번의 시험이 있잖아요. 11번의 시험이 있어요. 고3 기말고사 빼니까 11번 아니지. 중간고사 빼야 되구나. 10번의 시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에 2학기는 성적이 안 들어가요. 바로 내신이 10번의 시험 중에 한 번만 삐끗해도 끝나요. 의대 이상을 지망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삐끗해도 날아가는 거야. 그냥 바로 재수야. 바로 재수. 정시는 뭐 학기 중에는 답이 없으니까. 진짜 그 친구들, 물론 여러분들 미래의 이야기겠죠. 전교 수익권에 달리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1등, 2등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나는 공부를 잘하면 되게 좋을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늘 불안감에 휩싸여서 살다. 하루하루 맨날 울었어 내 앞에서 진짜. 맨날 울어 맨날. 선생님 저는 수학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시험 보면 100점이야. 저는 시험 학원에서 시험 보잖아요. 학교 시험지로 시험 보는데 100점 어쩌다 하나씩 틀려. 저는 너무 못해요. 왜? 아니 문제는 풀리긴 풀리는데 사실 이걸 이해하고 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는 외워서 풀고 있대. 그리고 자기가 이게 너무 불안하대. 자기가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문제 좀 풀다 보면 모르는 게 무조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나올 때마다 자기는 너무 불안한 거야. 안 풀리는 게 생길 때마다. 시험이 나올까 봐. 맨날 불렀어 맨날. 긴장감 엄청 심해가지고. 너무 심하게 긴장하면 막 장도 탈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시험도 막 생기고. 되게 그 여학생이었는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좀 더 그 시기에 그게 심한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갔어요. 결국에는 원하는 그 대학을 가긴 했습니다. 가긴 했어요. 늘 불안해서 살더라고요. 저렇게 맨날 1등만 하는 친구도 저렇게 불안하구나. 얘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안쓰럽다. 그냥 정말 외줄타기 한다는 느낌이구나. 한번 삐끗하면 얘들 끝이구나 정말.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 친구들 공부하는 거 보면은 사실은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이게 가능해? 야, 그만큼을 공부한다고 이거 다 풀었다고? 뭐 그 정도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룩하는 것 같습니다. 저 목표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자기 목표가 뭐 1등이건 5등이건 10등이건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래도 다 부어받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 부어본 사람은 다음에도 다 부을 수 있어요. 부었을 때 그 쾌감을 알거든요. 완전히 깨끗이 내 에너지를 다 비웠을 때 그때 쾌감이 있어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느낄 거예요. 그 하루의 운동을 통해서 내 체력을 다 털어내잖아요. 완전히 찐 빠져가지고 했을 때 굉장히 피곤한데 그 묘한 쾌감들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을 때 쾌감이 있습니다. 쾌감. 다 비웠을 때 비로소 다시 채워. 굉장히 신선한 에너지로. 그게 진짜 그 다 비웠을 때 채워진 에너지는 굉장히 신선합니다. 굉장히 신선해요. 쌤도 막 수업을 열심히 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오늘 하루 그래 내일은 늦다. 내일을 걱정하면은 오늘 하루 수업이 내일 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주 수업, 그 다음 달 수업, 다음에 있는 것들을 너무 걱정해가지고 오늘 수업을 이렇게 대하면요 머릿속에 잡생각이 많이 생겨요. 잡생각. 내가 쌤 그 계산하면서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설명하면서 뭐 생각하고 있어. 설명하면서 막 뭐 생각이 갑자기 나.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걔 확진이 양승이 어떡하지? 누구 또 어떻게 하지? 다음엔 또 어떻게 하지? 다음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들면은요 집중이 안 되고 이제 그냥 손이 풀고 있어요. 내 머리가 풀고 있는 게 아니라 손이 풀어. 머리는 정지해 있어 지금. 뭐 그런 상태 같아요. 여러분이 잡아줘야 돼. 쌤 그거 마이너스인데요? 플러스인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했던 생각 딱 이 수업만 생각하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딱 이것만 생각하자. 진도 막 이제 2월달 이제 중순 넘어가니까
진도 걱정이 또 이제 머릿속에 이제 머리를 잡은단 말이에요. 야, 진도가 다 끝나지나? 안 끝나지면 어떡하지? 그럼 저 더 빨리 나가야 되나? 아, 더 빨리 나가면 설명이 빨라져서 애들이 다 이해를 못할 텐데. 이 온갖 생각, 잡생각들이 나와.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질을 망칠 수 있습니다. 질을 망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든다라면은 수학에 1단원 공부하고 있는데 아씨 2단원도 해야 되는데 아 잠깐만 수투도 해야 되는데 아 잠깐 영어도 있잖아. 아 과학 아씨 어떻게 요렇게 되는 생각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학습의 비효율을 높이는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비효율적이 돼요. 그냥 오늘 하루만 보세요. 지금 당장 이 시간만 보시고 그렇게 쌓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쌓여 있더라니까 정말.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는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창하게 목표를 세웠어. 수학을 좋아하고 그래도 내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 강사 생활 딱 시작하고 고등수학을 고등수학 1년이면 내가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까먹었으니까라도 수업 시작할 때 1년이면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만에 옛날에 그 감을 다시 살려보자 하고 시작을 했어. 어린 반푼을 치렀어. 고등수학 가르치는데 1년 만에 끝낸다고? 반푼 없이. 네가 아무리 고등학교 공부를 잘하고 해도 가르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야. 그래서 y-3 3년 동안 내가 그러면은 공부해보자. y-3이라고 붙였어. y-3 D-Day 있잖아. D-Day D-Day 여기 아니라 y-3을 3년 동안 그러면 내가 고등수학을 완성을 시키자 라고 해서 3년 동안 3년 뒤면 뭐가 달라져 있지 않을까 하고 그냥 맨날 스터디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이제 뭐 거의 나는 그냥 그렇게 막 공부를 했죠. 이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공부하고 3년 뒤에 어떻게 해요? 택도 없어. 택도 없는 거야. 3년이 지났는데 뭐가 바뀌었지?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은데 아, 그 뒤부터 목표 자체를 없앴어. 야, 이게 끝나지나, 이게? 이게 끝나지나? 이거 3년 만에 고등수학 끝낸다. 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가? 이 오만한 생각은 언제 드냐면, 조금 할 때 들어. 조금 알잖아? 되게 오만해. 내가 조금 알면은, 되게 오만해지는 거야.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나는 조금밖에 몰랐기 때문에, 아니, 조금만 알았기 때문에 조금만 모르는 거야, 얘들아. 진짜 그래. 내가 이만큼 알잖아? 내가 이만큼 알아. 그치? 그럼 내가 모르는 부분이 어디게? 이만큼을 몰라. 왜냐면 모르는 경계선만 있으니까 이게. 근데 내가 이만큼을 알잖아? 근데 내가 모르는 부분이 이만큼을 몰라 이제. 이 바깥쪽은 다 모르는 영역이니까. 뭐 말인지 알겠니? 아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져. 허브 신기하지? 나 진짜 그렇다니까? 아는 게 이만큼이면 이 바깥쪽을 다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거, 내가 못 보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딱 경계선만 못 봐. 이게 내가 모르는 거 이 선밖에 안 된다니까? 근데 내가 아는 게 이만큼이잖아? 이 여기를 다 모르잖아, 지금. 이게 모르는 게 이 경계선을 다 몰라, 이제. 많이 할수록 많이 몰라져. 그래서 많이 공부할수록 겸손해져, 오히려. 오히려 그래. 아까 그 1등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 많이 하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지.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선을 잡고 공부를 하긴 해야겠죠. 예전에 선생님이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아주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었는데, 뼈저리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완전히 굉장히 와닿았던 적이 있었는데, 2차 곡선이라고 그냥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 2차 함수하고 뭐 타원하고 뭐 쌍곡선 이 부분을 한 번은 선생님들 열 몇 명이서 스터디를 한 적이 있어요. 수학 선생님들 열 몇 명이서 스터디 했으니까 다들 잘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열 몇 명이서 우리가 포물선 이번에 완전히 끝내고 갑시다. 포물선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완전히 끝내고 갑시다 라고 생각하고 2차 함수 시작했는데 3주 만에 포기했어요. 3주 동안 2차 함수를 하고 나서 2차 함수는 끝이 없네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파면 팔수록 모르는 게 계속 나오니까 갈수록 이제 너무 많은 거야. 2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할 게. 2차 함수 공부할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 성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선을 짚고 마무리 지었던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뭐 요지는 다른 건 아니고요. 내가 그냥 갑자기 이 말 꺼낸 것은 2월달이 이제 절반 정도 지나갔는데 지금이 가장 그 풀어지기, 마음 심적으로 풀어지기 좋은 때거든요.
계약도 얼마 남지 않았고 방학도 상당히 많이 흘렀고 올림픽도 하고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부가 좀 덜 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는데 남들이 내가 만약에 나태해진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남들도 비슷한 시기라는 뜻이고 이때 해야 한 발짝 두 발짝이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공부를 해야 뭐 4등이 했다가 동메달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동메달을 했다가 은메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4등급 했다가 3등급이 될 수 있는 거고 3에서 2가 될 수 있는 거고 2에서 1이 될 수 있는 거고 1에서 100점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자신한테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합시다. 가자! 뿅!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방금 했던 이야기하고 동일합니다. 자, 한 문제만 보고 갈게요. 보통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 직선이 평행하지 않게 줄 거예요. 그럼 평행하지 않게 적당히 표현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이 어떻게 되어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까? 네. 뭐 이렇게 되면 만들어지겠죠. 삼각형이. 그렇죠? 다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특별한데 이렇게 둘의 교점을 지나가 버리던가